예, 4월 24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실적 슈퍼위크 돌입을 했죠. 일단 실적은 뭐 대체로 70% 정도 예상 상회하고 있는데 뭐 주가 반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테슬라 실적 공개되면서 시간에 강세 보이고 있는 점 뭐 설명드릴 거고요. 국채 금리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점 이거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 증시는 반도체가 부진하고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등등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흐름이 오늘 바뀌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컴백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달러 인덱스라든가 국채금리 내려간 점이 어떤 변화를 유발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상승을 했고, 뭐 러셀 2000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고 나스닥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상대적으로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된 거고,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대체로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한 거를 상당 부분 거의 다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구나, 이런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현재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실적이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다만 전체적으로는 예상치 상회한 경우 주가가 평균 0.6%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이 0.9%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평균 5.2% 빠지는데,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최근 5년 동안 평균은 마이너스 3.1%였어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 자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반응하는 건 이전보다는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테슬라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동안에는 빅테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주가 반응이 그렇다고 치고, 테슬라 같은 어떤 큰 그러니까 빅테크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은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봤는데, 일단 숫자 자체는 예상보다 부진했어요. 예상보다 매출도 부진했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는데, 이익률이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 또 테슬라가 향후에 승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저가 차량일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저가 차량 출시를 또 가속화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성적표가 잘 나온 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일단 다행스럽다, 이런 반응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날 국채 금리가 빠졌거든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가 빠진 점이 투자 심리를 매수 우위로 돌아서게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을 했는데, S&P 글로벌에서 나온 제조업 지수 보면 49.9, 이게 50 넘어가야 이제 좋은 건데 49.9가 나오면서 예상 52 하회했고, 서비스업 지수는 50.9, 예상이 52였거든요.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좀 부진해지나 보다, 둔해지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는 뭐냐면 회사 담당자들한테 설문을 돌리는 겁니다. 설문 돌려서 지금 어때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거 설문 돌려가지고 대답하는 걸 수치로 모은 건데, 어쨌든 전달보다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리, 경제가 둔화지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 생각보다 또 빨리 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기대감을 좀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국채 금리가 이제 뚝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도 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오늘 금리 내려가는 데는 하나 또 재료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2년물 국채 발행 금리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난달보다 국채 발행할 때 금리가 올라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미국 정부가 돈 빌리는 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돈 빌리는 이자 이제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지난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긴 했죠. 근데 2년물 국채 금리가 5% 넘어갔었잖아요. 막 왔다 갔다. 그런데 그거보다 낮은 4.88%대 정도로 이제 그 정도 이자만 쳐주고 돈을 이번에 빌렸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생각에는 5% 이하면 2년물 금리 5%가 피크였구나, 금리 피크로 생각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리는 정점을 쳤어, 그러면 주식 사야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 내려간 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주요 이제 인사들의 코멘트 보면 야덴이라는 유명한 분석가죠. 이 사람은 3월 PC 발표에 따라서 부정적, 긍정적 시나리오로 나눠지는데,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국채금리 5%, 10년물 기준으로 5% 넘어가면 시장이 많이 빠질 수 있어. 반면에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예상치 부합하게 나오면 연말까지 S&P 500이 5,400 넘어가는 시나리오,
달성 가능해. 사실 뭐 뻔한 얘기긴 한데, 근데 이 사람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을 조금 더 많이 한 사람이긴 합니다. 다음에 콜라노비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데, 이 사람 반대로 하면 수익 난다라고 그런 평가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닝 시즌에 잠깐 증시가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엔 다시 밀릴 거다. 인플레이션 부담이 되고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불안한 심리를 자극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한때 대표적인 낙관론자였거든요. 근데 낙관론일 때는 시장이 급락하고 비관론일 때 시장이 올라가서 이 사람 글 올릴 때 댓글 보니까 아직도 분석하나?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코멘트가 나왔고 톰리 이 사람은 또 대표적인 낙관론자잖아요. 이 사람은 비관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이게 오히려 바닥 신호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와 국채 금리가 정점을 친 걸로 보여서 점차 바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런 어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ECB는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은 6월에 금리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은 일단 물가가 목표 2% 달성은 내년 이후지만 이미 중요한 부분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될 것 같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표 2% 달성이 내년인데 금리는 6월부터 내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꼭 2% 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리 하락이 내려가면 예를 들어 PCE 지표가 앞에 2%대 중반 정도만 보여줘도 아마 금리는 내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나오는 PCE가 그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종목은 엔비디아가 오늘 4% 가까이 올라가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10% 폭락한 거 이틀 동안 거의 80% 정도 복구를 했고요. GM이 오늘 또 올라가면서 거의 연중 최고치에 근접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정규시장에서는 1.8% 올랐는데 시간외에서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시간대에서는 8% 플러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계속 테슬라 설명드리면서 이상하게 너무 악재가 많이 노출이 됐다.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 주가를 좀 봐야 되지 않나?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죠. 이 기업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에서 역시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가 어제 같은 경우는 반응을 못했거든요. 미증시 올라가도. 오늘 장에서는 두 종목군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지 이걸 또 잘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서는 최근 들어서 보면 반도체 빼고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업종이 밸류업 이슈로 가장 강했고 운수장비도 밸류업 플러스 실적, 이게 자동차 조선이 운수장비거든요. 강했고 음식료가 또 대표적인 어떤 저 PBR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최근에 음식가, 그러니까 식품 가격 상승 이런 영향도 좀 있었고 서비스는 이제 하이브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밀린 측면이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2주 동안 주가가 그렇게 빠진 건 없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역으로 바뀌게 될지 이대로 고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밸류업 플러스 반도체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변화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이제 연초에는 선물을 그때도 한 7만 계약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7만 계약 팔았는데 그때 주식은 따박따박 매수 우위를 보였어요. 근데 요때 이게 매도하는 자리가 나오긴 했죠. 예, 근데 큰 흐름으로는 주식을 그대로 유지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매수로 바뀐 건데, 대략적으로 한 7만 계약 정도 매도 쌓이고, 그때쯤부터 매수로 뒤집었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를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그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선물을 팔았어요. 예, 선물을 팔아가지고, 이 즈음에서 어떤 현물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그런 변화가 나와야지 이제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물 매도 규모는 그때 당시하고 좀 비슷해졌다. 근데 현물이 아직 돌아서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돼서 오늘 장에서 미국에서 금리와 근데 제가 보기에는 PC까지 보려고 주말에 나오는 미국의 물가지표까지 보려고 할 것 같긴 한데 추세로는 어제도 오늘 작은 변화라도 나오게 되는지 오늘 외국인들의 동향을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을 좀 정리해 보면 테슬라부터 물론 이제 넷플릭스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주요 기술주들 실적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일단 첫 테이프는 긍정적으로 끊었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지 그다음에 그 뉴스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최근에 밸류업하고 반도체가. 근데 밸류업은 정책 푸시한다. 반도체는 실적 걱정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러니까 미증시 영향으로
이 어떤 구도에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매수가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밸류업 쪽으로 계속 힘이 실리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여전히 고민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오늘 반등하면 내일 또 하락한다, 뭐 이런 어떤 투자들의 불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최근에 7일 중에도 6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이렇게 특히 매도를 집중했던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쪽에 변화가 생기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 조선, 게임, 엔터, 밸류업 이런 등등의 종목들이 강하고 그 외에 이제 반도체가 약세 보이는 구도였는데 이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 주인가요? 하여튼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 톱니가 또 한마디 하길래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그 미국의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S&P 500 지수가 얼마나 변동성을 보이느냐, 이걸 갖다 이제 수치화시킨 건데, 변동성이 커진다. 숫자가 올라가면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 그러면 변동성 큰 건 우리가 보통 시장 나쁜 걸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올라가면 나쁜 거, 이 수치가 빠지면 좋은 건데, 대략적으로 10에서 20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정상적이고, 12 정도 내려가면 과매수, 20 정도 올라가면 과매도,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20 언저리 갈 때 여기 20 정도면 보통의 경우는 증시가 과매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야 반등해야 정상이다. 근데 이걸 뚫고 올라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예상보다 더 강한 악재가 있는 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여기에 엮여있는 알고리즘 매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도가 되게 많아서 이게 올라가면 프로그램 매도가 가동이 되고 내려가면 프로그램 매수가 가동이 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장중에는 21인가까지 쳤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어쨌든 20 부근에서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무서운 공포스러운 재료가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장은 좀 아주 공포스럽다기보다는 뭐 어닝 시즌 앞두고 또 그동안 올라서 금리에 대한 걱정으로 등등으로 이제 조정 사이클이 이제 한동안 나오고 있는 거였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지금 해소됐다라는 건 의미는 아니고 그냥 이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도만 설명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도 아마, 어제는 제가 이렇게 마감 시장 정상적인 시간대에 올렸는데 오늘도 아마 정상적인 시간하고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뭔 일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